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비행기는 이륙할 때 활주로를 달리며 전체 연료의 절반 이상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시작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죠. 요즘 유난히 힘드신가요? 그건 어쩌면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독립했고 결혼하지 않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죠. 아버지의 오랜 꿈은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은퇴하시던 해에 고향 땅을 알아보셨고 저는 그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 직장 다니며 모은 월급을 땅 구입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 명의로 땅을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고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그 병원비도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공동 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이 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제야 오빠와 언니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하네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습니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보상금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을 겪게 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정작 부모님을 끝까지 곁에서 돌본 건 막내인 사연자분이었는데 좀 많이 서운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 참 많잖아요. 돈 앞에서 가족 사이 틀어지고 또 수십 년 쌓아온 정마저 무너지는 경우 많죠. 네, 부모님 이제 보내드린 것도 참 슬프고 안타까운데 또 이제 그 형제들까지도 관계가 틀어져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향 땅을 살 때 본인 월급을 보태기도 했고 또 어머니 간병까지 오랫동안 혼자 도맡아서 해오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상속재산 나눌 때 좀 사연자분이 따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 우선 사연자님은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여분 제도란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상정에 고려해서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소송 시에 기여분 청구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판결문에서 누구의 기여분을 몇 프로 인정한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고
기여를 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이제 부모님 땅 살 때 돈을 보탰다든지 아니면 혼자 부모님을 오랫동안 이제 간병했다. 이런 경우 그만큼 기여했다라고 인정받아서 이제 상속재산 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사연자님은 고령의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간병비를 포함한 부양료 전액을 부담하고 돌보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런데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려면은 부모 자식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의 부양 정도라면은 기여분 인정되지는 않고요. 그 이상의 특별히 많은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네, 특별히 많은 기여요. 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네, 법원에서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네.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해 드렸다거나 네. 자신의 생업까지 접고 막 부모님 간병에 몰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은 상당한 기간 어머니의 부양료 전액을 부담했고 직접 모시고 살면서 간병하였던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모님 공동명의로 고향 땅을 구입했던 당시에 사연자님은 매수자금의 일부를 보태드렸고 네. 그래서 이 땅이 개발되어서 소형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연자님이 매수자금을 보태드렸던 것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연자의 오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고향 땅을 이미 이제 증여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하는 거는 조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분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예,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은 그렇지 못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또 기하기 위해서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오빠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땅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빠는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상속분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상속 재산이 부모님의 이제 고향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서 이제 3남매 같이 나눠야 되는 걸까요? 예, 상속재산은 부부 공동명의의 고향 땅으로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상속재산은 하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아버지 2분의 1 지분, 어머니 2분의 1 지분,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다루어야 합니다. 네. 특별히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진다면은 사연자님이 어머니를 특별 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또 네.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 수익이 됩니다. 이를 반영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 지분과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그냥 뭉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 지분별로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상속, 어머니 상속 또 네. 따로따로 따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여도 어머니에 대한 기여도 따로따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요. 네. 또 사연자님 가족 같은 경우에 부모님 상속재산을 바로 정리하지 않고 2분의 1 지분씩 계속 공동명의로 남겨뒀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살아 계셨던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분을 보유하고 계셨던 것이라서요. 이 부분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사연의 경우처럼 부부 공동 명의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하나의 재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는 없고 부부의 지분별로 나누어서 또 각각에 대한 기여분, 특별 수익을 따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사망의 순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여간 사연자분이 기여분 또 특별 수익 다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처럼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고 또 재산 형성에도 금전적으로 기여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기여분 제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오롯이 혼자 맡고 간병비와 부양료 부담하고 또 부동산 구입할 때 매수자금 부담한 부분은요. 당연히 기여분 인정되실 수 있거든요. 또한 사연자분의 오빠처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경우에도 이제 상속분에 포함을 해서 특별 수익이라고 하는 걸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오픈 AI, 챗 GPT 안 써본 분 찾기 힘들죠. 학생, 직장인, 여행자, 크리에이터, 심지어 대학 교수도 예외가 아닌 시대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준비에 챗 GPT를 썼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학생이 나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미국 노스웨스턴대의 엘라라는 학생은 강의 노트를 복습하다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써라는 챗 GPT의 지시문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AI가 만든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오류, 어색한 이미지, 오탈자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해당 교수는 기존 강의 자료를 챗 GPT 같은 AI 도구로 다시 구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엘라가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과목 강의 계획서엔 학생의 AI 사용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엘라는 학생은 못 쓰게 하면서 교수는 쓴다라고 하면서 수업료 $8,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30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뒤늦게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사용 시 반드시 AI 사용 사실을 명시할 것, 결과물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죠. 현재 미국 대학가에서는 교수는 쓰고 학생은 못 쓰게 한다는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지 공짜 알고리즘에게 배우려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AI가 교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사용 기준과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